태풍 미탁 한반도를 강타한 뒤에 오늘 새벽 6시쯤에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동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태풍 미탁의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태풍이 계속 저희가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상현 기자, 삼척에 있는 이상현 기자 연결해봤더니 삼척인데요. 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안경이 바다에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 영향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태풍 네, 상황이? 이제 태풍으로서는 거의 말기 단계, 약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정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태풍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고요. 이제 밤새 많은 비를 내리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는 그 비구름을 더 만들어낼 그런 어떤 에너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강한 바람은 역시 여전히 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열대 그 저압부 또는 온대 저기압으로 하향 그 조정되지 않는 이유가 그 강풍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예. 그래서 내륙에서는 이제 빠져나갔고, 자, 이게 꼭 태풍이 아니래도 이 저기압이 동해상 지나거나 이러면 동풍을 만들어내고 그 네. 바람이 백두대간에 부딪히면서 영동 지방에는 늘 동풍에 의한 그 강수가 지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태풍이기 때문에 더 어떤 그 에너지가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영동 지방의 비는 뭐 금방 그치지는 않고 네. 더 내릴 텐데 그 뭐 앞으로 밤새 내린 것처럼 그 정도의 양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미 내릴 400mm, 500mm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네. 뭐 철도가 뭐 탈선을 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이미 땅이 물을 많이 먹어서 스펀지처럼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 우려되는 그런 어떤 산사태 뭐 이런 것들이 영동 지방에 예. 우려가 되고요. 예. 나머지 내륙은 밤 사이에 그 지금 나타난 피해들 그런 그 많은 그 침수 지역들 뭐 이런 게 이번 태풍 미탁이 가져다준 피해라고 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요. 태풍이 이제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동풍이 다시 온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태풍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그 동풍의 영향이 잦아지는 겁니까? 이게 태풍이 치고는 이제 소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 뭐 그 강풍 반경이 한 100km, 120km 이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지금은 이제 울릉도 독도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울릉도 독도 입장에서는 태풍을 지금 맞이하는 그렇죠. 가까워지는 거고 예. 우리 이 내륙 입장에서는 멀어지는 격인데 네. 적어도 지금 이 시간 그 10시 넘은 시각에 예. 앞으로 한 그 동풍 불 만들어내는 거는 적어도 울릉도 독도를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일본 쪽을 향해서 가더라도 예. 동풍은 만들어낼 거거든요. 아, 예, 예. 다만 그것을 얼마큼 더 강한 힘, 세기로 만들어내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태풍은 거의 이제 끝물을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 아까 삼척 그 현장을 봤듯이 예. 강한 바람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것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태풍이 울릉도 독도 쪽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릉도 독도에선 태풍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맞아요. 맞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울릉도 독도는 정말 사방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러면 더 피해가 많이 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울릉도 독도까지 태풍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예. 저 제주도 부근이나 또는 그 밑에 있던 그 위력을 가지고는 울릉도 독도까지는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 배치상 공기가 차갑고 바다도 차갑기 때문에 아, 네네. 또 내륙을 지나기 때문에 마찰 효과 때문에 예.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울릉도까지는 뭐 거의 태풍이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요. 에너지가 이제 빠진 상황이고. 빠진 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강한 바람이 예, 예.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의 이상의 강풍이 불면 이제 태풍으로 구분이 되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급으로 말하자면 예. 뭐 A급 태풍이냐 뭐 B급 태풍이냐 C급 태풍이냐 이런 차이죠. 네. 강한 걸 A급이라고 한다면 예. 비록 C급 태풍이 지금 울릉도 독도로 향하고 있지만 네. 그쪽에 그런 어떤 그 섬이라는 또 주변이 바다이기 때문에 예. 거칠 게 없거든요. 뭐 어떤 마찰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는
그런 어떤 강풍 피해도 우려가 되고 아. 또 울릉도 독도 쪽에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아,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륙을 지나면서 에너지는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바다를 타고 울릉도까지 가진 거잖아요. 발달은 못합니다. 아, 발달은 못하고. 그런데 아. 이제 거칠 게 없는 바다를 가기 예. 때문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지만 바로 바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위력은 무시할 수 없다. 아직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보면요. 그 계속 보도에서는 이번 태풍이 1994년의 태풍 세스와 비슷한 강도와 진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비슷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남쪽 전남 남해안을 상륙했고 네. 또 동해안을 빠져나가는 예. 그런 진로 면에서 비슷하고요. 그 중심 기압이나 그런 어떤 위력도 그 비슷하고. 네. 그래서 94년도에 그 태풍 세스는 이거보다 더 늦게 왔습니다. 예. 10월 11일 날 그 남해안에 상륙을 했거든요. 아. 이거는 10월 3일 상륙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인데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왔던 태풍이고 예. 그래서 이제 태풍 세스와 그 올 때부터도 진로가 비슷하다. 또 피해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을 했는데 예. 역시 태풍 세스 때도 많은 비와 그런 그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 올해 특히 올해 유난히 한반도 또 우리나라에 태풍이 많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영향을 준 게 7개거든요. 예, 예. 올해만요. 올해만. 네. 그러니까 이제 태풍의 영향이라면 직접 상륙을 하건 옆으로 링링이나 타파처럼 지나건 예. 또는 옆 인근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받느냐 간접 영향을 받느냐 해서 예. 7개거든요. 그게 이제 1950년, 59년 두 차례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런 면에서 올해가 60년 만에 한천만이군요. 60년 만에 그 7개 대개 한 1년에 두세 개 정도 영향을 받거든요. 네네. 거의 태풍 제로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예. 태풍 피해는 없지만 가뭄 피해가 있거든요. 아, 네네. 태풍이 가져다 준 게 물이니까. 근데 이런 면에서의 참 그 음과 양이 있는데 예. 올해는 7개. 왜 이렇게 많이 왔습니까? 9월과 10월에 통상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3개니까요. 예. 9월과 10월. 그 이유가 이때쯤이면 통상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일본 동쪽으로 약해 풍선에 바람 빠져 있듯이 약해 있어야 되는데 예. 세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했을 때 예. 동쪽으로 확 꺾어져서 일본 밑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 정도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해 있었거든요. 네. 그 차이죠. 그래서 올해 왜 이렇게 가을에 태풍이 많이 왔냐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그랬다. 무조건 태풍은 기본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군요. 맨 처음에 발생해서는 이쪽은 이제 편동풍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발생해서 한 필리핀 정도 올 때까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 부는 바람이 탁월하기 때문에 네. 그 필리핀이나 중국 쪽으로 향하게 되죠. 예. 그런데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제 일본이나 우리 쪽으로 버티고 있으면 이 태풍이 중위도 한 30도 정도 오게 되면 강한 이제 편동풍 지역을 지나다가 좀 올라오게 되면 편서풍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꺾게 되죠. 예. 그 꺾었을 때 이후에 그 움직임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중국 쪽까지 확장해 있느냐,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걸쳐 있느냐, 예. 일본 동쪽으로 걸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로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꺾인 이후에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느냐 거기서 안 결정되는 받느냐. 거죠. 그런데 9, 10월 달에 예. 3개나 됐던 게 예.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게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바닷물이 따뜻해졌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바닷물이 따뜻해졌다는 얘기는 태풍이 발생을 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거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접근했을 때 통상 태풍으로서는 좀 견디기 힘든 환경이거든요. 네. 바닷물 차갑고 공기도 차갑고 그런 건데 예. 이제 바닷물이 따뜻해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까지 접근했을 때 태풍의 위력이
강한 힘을 유지한 채로 올 조건이다. 이제 이런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쯤의 바다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데 저 멀리서 일단 에너지를 갖고 쭉 온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영향을 우리나라까지 미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발생 구역에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이동할 때 예. 바닷물의 온도가 28, 9도 정도 따뜻하거든요. 네. 그러면 마음껏 에너지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고 이제 다만 서해상이나 우리 남해상 오면 예. 거기보다는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낮거든요. 한 차가우니까. 24, 5도 정도. 네. 그러니까 태풍으로서는 그 에너지를 많이 따뜻한 공기를 예. 수증기를 머금을 수 없는 그런 바닷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부근에 오면 태풍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약해진 상태로 우리나라를 지나는데 네. 이번 미탁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요번 미탁이 소형 태풍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태풍이니까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동풍 효과로 많은 비를 만들어냈고 예. 또 뭐 그 내륙에서도 비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면에서 만약에 그 필리핀 동쪽이나 이 대만 동쪽에 있는 그 위력을 가지고 그대로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는 이제 견딜 굉장한 수가 피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태풍이 물러가고 있다고 지금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그럼 우리나라 날씨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연한 가을 날씨다 이렇게 예측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오기 전까지 늦더위가 지속이 됐었는데 네네. 이번 태풍 지나간 자리를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예.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채우기 위해서 내려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온은 그 태풍 오기 전 기온보다 예. 낮 기온이 서울 경우 한 22, 3도 정도로 완연한 그 가을 날씨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 문제는 아까 말한 이 동쪽의 고기압,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대륙 고기압을 견딜 정도로 버틸 것인가 이제 네.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